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믿을 것은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 즉 면역력 뿐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진정한 의사는 내 몸 안에 있다. 몸 안의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은 어떤 명의도 고칠 수 없다 라는 말로 면역력, 즉 자연 치유력을 강조했습니다. 중세 약물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파라셀수스도 모든 약은 바로 독이다. 다만 사용량이 문제일 뿐 독성이 없는 약은 없다. 고 설파했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이 부작용이 없는 가장 좋은 치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의학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면역력이 약화되는 처치를 하면서 문제가 됩니다. 즉, 두통에는 진통제, 감기 걸려 열이 나면 해열제, 속이 더부룩하면 소화제, 설사할 때는 지사제, 잠이 오지 않으면 수면제를 복용하는 등 모든 병을 약으로 고치려 합니다. 오죽하면 세계적인 면역학자인 일본의 아보도오로 박사가 현대의학의 대증요법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지적하면서 약을 끊어야 병이 난다고 주장했겠습니까? 병에 걸려 나타나는 통증이나 발열, 가려움증, 설사 따위의 불쾌한 증상은 몸이 낫고자 하는 치유 반응이지만 환자는 골칫거리 내지는 제거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의사는 환자의 괴로움을 어떻게든 제거하기 위해 증상을 약으로 억누르는 대증요법을 시행합니다. 그것으로 환자는 일단 편해졌지만 치유 반응을 억제당한 몸은 나을 기회를 상실합니다. 그 결과 병은 악화되거나 만성화되고 다시 약을 먹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약에 의존하다 보면 자연 치유력이 저하되고 나중에는 그 기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변이 시원치 않다고 해서 계속 변비약을 사용하면 인체의 대장 기능이 무력해져서 나중에는 변비약 없이는 살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인체 이상을 바로잡기 위한 치유 과정에서 나타난 증상, 즉 발열, 통증, 가려움증, 설사 등을 약으로 억제하다 보면 인체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남용하는 약으로 인해 면역계를 교란시키고 결국 치유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병원에서는 약을 처방할 때 여러 가지 약을 함께 사용하는 바, 이른바 다재병용요법을 주로 씁니다. 단순한 고혈압의 경우에도 몇 가지 약을 같이 씁니다. 치료 효과를 보강하기 위한 이유도 있고 처방하는 약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약을 쓰기도 합니다. 통증 완화를 위해 처방하는 진통제의 경우에도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속쓰림을 억제하는 제산제를 함께 처방합니다. 이와 같이 한 가지 약물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또 다른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 약을 같이 쓰면서 약해의 위험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친절한 의사를 조심하라는 말도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5종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비율이 우리나라는 82.4%, 일본 36%, 영국 13%이며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이 1인당 매일 복용하는 약의 개수가 5.3개라는 조선일보 보도 내용이 그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 약을 한 움큼을 먹으면서도 치유가 안 되고 고생하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미국 의학협회지
1998년도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1994년 미국에서는 220만 명 이상이 심각한 약물 부작용으로 입원했고 10만여 명이 이 약물 부작용, 그것도 제대로 처방해서 투여한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 30년 동안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사망 원인 4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약의 부작용은 서서히 끓는 주전자 속의 개구리와 같이 오랜 시간을 두고 나타나므로 두려움과 경계심을 갖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 일반 환자는 모르고 지나갑니다. 오늘날 의료계는 없는 병도 만들 만큼 의료상업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의료계가 질병의 정의를 확장해 수요를 창출해 왔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고혈압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고혈압 학회는 최고혈압 160 이상, 최저혈압 95 이상이던 고혈압의 진단 기준을 2000년도에 최고혈압 140, 최저혈압 90 이상으로 낮추었습니다. 그 결과 고혈압 환자의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면역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생활 습관입니다. 평소 과로, 수면 부족, 비만, 체온 저하, 지나친 음주, 약물 남용 등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은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등 생활습관병에 잘 걸립니다. 세계적인 면역학자인 아보도르는 저서 성실함을 버리면 병 안 걸린다 에서 정시 출근, 잦은 야근, 과도한 스트레스를 술과 회식으로 해소하는 습관, 아프면 약부터 찾는 삶을 중단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면역의 주역 백혈구는 우리 몸에 병원균 등 이물질이 들어오는지 감시하고 물리칩니다. 건강검진에서 혈액검사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백혈구 수치의 확인입니다. 병원균에 감염되거나 급성 스트레스를 받으면 백혈구의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백혈구는 다양한 면역세포로 구성됩니다. 관입구가 약 54에서 60%, 림프구 35 내지 41%, 대식세포 5%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 몸에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활동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맹수 사냥을 할 경우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혈당치를 높여서 순간 운동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교감신경이고, 휴식이나 안정 상태에서는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있게 됩니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역할이 조화를 이루어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추어지면 백혈구의 제어가 정확히 이루어져 면역력이 저절로 강해지므로 이를 위한 생활요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하실 책으로는 약을 끊어야 병이